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일본 측이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를 한다. 줄이면은 우리는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그동안에 일괄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특별 대우를 해왔는데 그런 특별 대우 조치를 폐지하고 지난 4일부터는 수출 건당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품목을 딱 정한 게 바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직결되는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역보복 또는 경제보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본의 아베 수상이 나온 게 아니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산업상이라면 산업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업부 장관쯤 되겠네요. 세코 히로시게 산업상이 나와가지고 이 내각회의를 거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수정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조치가 그겁니다. 수출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운용 방침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즉 철회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거절하고 협의하자는 이야기도 거절한 셈이죠. 뭐냐 하면 철회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버렸습니다. 협의 대상.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국내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세코 히로시게 씨는 이 사람 참의원 출신입니다. 참의원. 일본에는 중의원, 하원으로서 중의원이 있고 상원으로서 참의원이 있는데 참의원 출신이고 57세고 관방부 장관 대리를 했습니다. 관방장관 대부장관, 관방부 부장관이니까 비서실장 격이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서 아베 씨를 보좌한 사람입니다. 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의 요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무 레벨에서 대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조정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정부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실 설명을 좀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그 사실 설명을 안 할 이유는 없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는데
시기를 조정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조치는 군용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수출 관리상의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세코 히로시게가 설명한 군용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안보상의 우방국처럼 대우를 해가지고 아주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 라면서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요걸 아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든 이유는 이게 정치적 보복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분리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면은 일본은 이거는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보복이 아니고 아베 수상의 말을 빌리면은 한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나라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이게 군수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독가스 제조에 활용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러 번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도 한국에서 대답이 없더라.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 문제에 의한 수출 통제 강화로 이렇게 성격 규정을 일본이 했습니다. 일본이 징용공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징용공에 대한 보복으로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즉 청구권 협정도 깨는 마당에 독가스 제조로 쓰일 수도 있는 물질을 한국에 수출하면은 한국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요구를 그동안에 여러 번 했지만 한국에서 답변도 하지 않더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제를 강화하겠다.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이 이른바 경제보복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WTO의 분쟁 해결 수속의 일환으로서 이국 간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WTO 규정상의 양국 간 협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케신문은 이렇게 해설을 했네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새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3년간 유효한 허가를 특혜로 발급해 왔는데 지난 4일부터는 건당 수출 심사를 한다. 그래야 수출의 가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대응도 여기에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용공 문제를 자꾸 꺼내면은 그건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징용공 문제보다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예민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이 든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답도 안 하더라.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그런데 묘하게 그 문제의 화학물질이 에칭가스라는 건데 이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 쓰이고 있으니까 독가스로 제조로 쓰이겠지만 그보다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일본에서 여러 품목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딱 이것을 집은 것 같습니다. 요걸 통제를 하면은 일본,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으로 갈 것인지 타협할 때 타협하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리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 논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이 통상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텐데 지금 전문가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토착 왜군이 뭐 의병으로 굴게 하자는 식의 이런 아주 고려시대나 조선조에도 통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상이 아니라 그 밑에 경제산업장관이 나와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